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기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환기가 새살나게 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네요. 그렇습니다. 새살도 나게 하고 나아가서 기능 화장품 소재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환기의 기원식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 아스트라가리라딕스라는 생형명을 제가 붙였군요. 환기 해가지고. 자, 뿌리를 약으로 쓴다는 얘기고, 자, 아스트라갈로스 멤브라나케우스라는 학명이 있습니다. 요것은 환기의 학명인데, 아스트라갈로스는 이 복사뼈, 복숭아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아마 환기에 꽃의 모양이든 이것이 복숭아뼈 모양을 가지고 있다. 뿌리 모양이든 그런 모양에서부터 이런 속명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멤브라나케우스라고 하는 것은 막질이다, 막 모양이다, 막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식물의 모양으로부터 아마 유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제천이나 영월과 같은 지역에 주로 카르스트 지역, 이거 배수가 잘 되는 이런 석회암 지역에서 환기를 주로 재배를 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몽골 환기라 그래서 아스트라갈로스 멤브라나케우스 바라이어티 몽골리쿠스라고 하는 이 변종입니다. 바라이어티라는 말은 변종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학명에서 이 VAR 점 이것은 변종을 의미하는데 즉 환기의 변종인 몽고 환기종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현재 이 몽고 환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몽골 환기 또는 몽고 환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콩가식물은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그런 식물적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과 같은 이런 건조한 사막 지형에서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몽고 지방의 닝샤라고 하는 우리 발음으로 하면 영하죠. 영하 지방에 제가 약초 채집을 간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 야생 환기와 야생 감초들이 많이 자라는 걸 제가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천의 환기는 주로 아스트라갈로스 멤브라나키우스 이 환기를 쓰는 것이고 중국은 거의 다 이 몽골 환기를 쓴다. 몽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라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몽골은 북몽골에 해당이 되고 사실 남쪽에 붙어 있는 몽골은 내몽고라고 해서 지금 중국 영토에 편입되어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가본 곳은 중국령인 내몽고에 가서 이 환기가 야생하는 것을 제가 관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은 이 몽골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어떤 제야사학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고구려라고 하는 우리 이 나라는 과거의 삼국시대의 고구려는 중국인들은 이걸 목골이라고 불렀답니다. 또는 맥골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맥족이 우리 한민족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특히 맥족이 중심을 두고 있던 나라가 고구려다. 그래서 아마 맥골이, 즉 맥족의 고리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에서도 최근도 아마 목골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이 맥골이가 목골이, 또 목골이가 몽고르, 이렇게 목골이, 몽고르 이렇게 발음이 변화돼서 오늘날 몽골이다 이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미삼아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고구려의 영토가 저 몽골까지 있었나? 우리는 만주 지방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몽골 지방까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과학원에 계시는 박창범 교수님이라고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자,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라는 이 책에 보면 이것은 천체 물리학자가 삼국사기에 나오는 일식 기록을 슈퍼컴퓨터로 추적해서 그 일식을 삼국시대 때 관측한 곳을 추적하는 그런 연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여기 보면 56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의 일식 관측 장소가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확인된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고구려의 일식 기록을 관측한 그런 장소가 지금의 몽골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박찬범 교수는 현대 천체 물리학적으로 슈퍼컴퓨터로 증명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말이 목골이 또는 맥골이로부터 출발했다는 말이 이게 뜬금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물론 한기 얘기하면서 몽고 한기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네요. 자, 한방 효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기는 단맛과 약간 따뜻한 성질이 있고 주로 비장과 폐장으로 귀경해서 약효를 발휘한다. 자, 비장에서 우리 땅의 기운인 지기를 흡수하고 또 폐장에서 하늘의 기운인 천기를 흡수해서 우리 몸에서 원기를 산생하는 두 장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인삼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황기는 원기를 산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이 비장과 폐장, 비폐에 작용하는 약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보기제라는 것은 원기를 보하는 약을 말합니다. 한방효능의 첫 번째 보기승량이라는 효능이 나오죠. 원기를 보하고 양기를 들어 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기는 이렇게 원기가 부족한 사람들 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자꾸 주저앉아 있죠. 어린아이인 경우도 원기가 부족한 아이들은 자꾸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좀 열기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하고 부산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부산한 것이 그게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남자 나이는 여자 나이는 21살, 37이 21, 남자는 38이 24, 24살까지 남자는 아주 양기가 승하고 여성은 주로 21살까지 양기가 아주 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까지는 열기가 뻗쳐서 얼굴에 뭐가 막 이렇게 나서 여드름도 나고 뭐 활동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면 그 나이에 원기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럴 때 황기 같은 약을 쓴다는 거죠. 보기, 승량.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도 일어나게 하고요. 또 뒤에 내가 방제에서 설명도 하겠지만 이 승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기가 함이 된 증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가 축 처진다든가 항문이 밑으로 빠져가지고 탈항 증상이 온다든가 여성의 자궁이 밑으로 빠져 내려온 자궁하수라든가 이런 하함성 질환의 경우에 이 황기가 들어갈 때 이것을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들 위하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환도 현대의학학에서는 굉장히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먹음으로 해서 좀 개선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질환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하함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한방의학에서는 이것을 들어 올려서 위가 들어 올려붙게 하고 자궁이 들어 원래 자리로 올라가게 하고 항문이 원래 자리로 올라가게 하고 이와 같이 올라가게 하는 것은 승량에 효과가 있는
이 환기를 쓸 때 그와 같은 효능이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또 이수소정, 이뇨작용이 있어서 부종도 가라앉힌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기고표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위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건 위기를 더해준다라는 말인데 그럼 위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자, 위기는 우리 몸의 원기, 오장육부를 순행하는 그런 에너지, 이 에너지를 원기라고 하는데 이 원기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 몸에서 작용한다고 하면 위기와 영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인삼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삼의 한방 효능이라고 하는 아마 그곳에서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이 위기는 우리 몸의 체표의 아주 체표를 잘 우리 몸을 방어 보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표를 단단히 해서 우리 몸으로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사기, 즉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제가 이 위기는 우리가 잠을 잘 때, 밤에 잠을 잘 때 우리 몸 안으로 내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영기와 위기가 만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의 호르몬 같은 것을 만든다, 혈액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 위기가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내잠한다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잘 때는요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때 우리는 늘 이불도 잘 이렇게 덮고 창문도 잘 닫고 이렇게 자야만 감기 같은 게 안 걸리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걸 자기 몸을 보호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 이불을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잠잘 때 말입니다. 이 환기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방위하고 또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데 역할하는 이 위기를 그저 기운을 더해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이 위기의 기운을 더해준다는 것은 원기를 보호한다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한다는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병, 사기, 바이러스 같은 나쁜 이물질 이런 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기능을 더해준다. 기능을 강하게 해준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기고표라는 말 속에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을 잘하게 해주고 바깥으로부터 안 좋은 이 바이러스 이런 걸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고표라고 하는 표를 단단히 한다는 의미에서 즉 우리 몸의 피부를 단단히 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보면 우리 땀구멍이 열려가지고 땀이 줄줄 나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도 이와 같은 효능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들이 아유 땀 많이 흘리고 뭐 이러면 환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그 말씀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는 땀을 걷어주는 또 이기고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효능 속에서 이와 같은 그런 치료 효용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탁창생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종창을 그렇죠? 종창의 도끼를 빼주고 피부기자입니다. 피부를 생기게 한다. 살을 돋게 한다.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임상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유, 고 선생님, 아유, 이번에 그냥 크게 다쳐가지고 살점이 이렇게 우리 아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큰일입니다. 저 흉이 생길 텐데, 저 평생 갈 텐데, 저 어떻게 3살 나게 하는 거 없을까요? 아, 그 연고 있잖아. 그지? 마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 바르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먹는 거 혹시 없어요? 아, 이거 빨리 3살 나게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양약 없습니다. 그러나 생약에서는 바로 환기, 인삼 이런 걸 같이 쓰면
새살이 잘 돋아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황기가 대표적인 생약입니다. 그러니까 새살 나게 하는 먹는 약 없어요? 이게 바로 황기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종기 나는데 빨리 가라앉히려면 황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황기를 쓸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자, 새살을 돋게 한다는 것을 조금 더 현대 양리학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려보면, 자, 콜라겐이 피부의 주로 결합 조직의 조성 성분의 대부분이 콜라겐이죠. 이 콜라겐을 잘 생성시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콜라겐이 잘 생성이 되고 콜라겐의 분해를 막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름 개선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황기의 탁창생기라는 효능 속에서 우리는 새살 나게 하는 조직 부활제로서의 의약품의 개발과 또 하나 주름 개선과 관련된 그런 기능 화장품의 개발, 이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고 선생님, 저 한자 몇 가지 써 있는 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써 있는 이 글자는 5,000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임상 데이터가 축적된 빅데이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걸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5,000년 동안 우리 조상의 지혜를 그 한치 혀로 그냥 뭉개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한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히 교만한 행위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는 진리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하는 말이 내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집적된 결과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생진지갈이 있는데 이 진액을 생성시키고 갈증을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진액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액을 말하고 이것을 협의적으로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잘 나오게 하고 갈증을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보통 갈증이 많은 질환이 뭡니까? 이걸 소갈병이라 해서 이걸 당뇨병으로 봅니다. 즉 당뇨병에 대한 효능이 여기 눈에 보이고 진액을 잘 생성시킨다는 저런 효능 속에서 우리는 선거 호르몬에 대한 분비라든가 또는 인슐린 분비와 관련해서 당뇨의 어느 정도의 효능이 저 효능 속에서 그죠?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기능과 또는 당뇨에 대한 효능을 우리는 저 효능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분입니다. 여기 보면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우선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트리테르페노이드라는 성분이 소개가 됩니다.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이 콩가식물들은 주로 이소플라본 계통의 물질들이 여기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찍는 중에 무슨 코 고는 소리 같은 게 들리죠? 제 옆에서 제 반려동물인 저 루비란 놈이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찍다 가끔은 저걸 발로 탁 쳐서 깨워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려도 저는 마르티스가 코를 고는구나 이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이소플라본 성분으로서 리키리티게닌과 레키리티게닌 또 여기 보면 칼리코신 또 포모노레틴이라고 하는 요 밑에 구조가 있죠. 포모노레틴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이소플라본의 구조를 제가 여기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페닐크로만 구조의 페닐기가 1번, 2번, 3번 위치에 이렇게 페닐기가 결합되어 있는 비환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A환, B환 그러는데 B환이 3번 위치에 결합되어 있으면 이걸 이소플라보노이드라고 합니다.
반면에 요 2번 위치에 이 페닐기가 결합되어 있으면 요게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아, 고 선생님, 뭐 그런 것까지 자꾸 얘기해, 골치 아프게. 그건 천연물 화학에서 나오는 대학원생들이나 공부해야 될 건데, 뭘 그런 걸 얘기해. 여러분들도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전문가들 또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다 무조건 자기가 전문가라고 그러면 너무나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자, 플라보노이드 구조의 3번 위치에 페닐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소플라보노이드라고 한다. 그런 구조 중에 우리는 여기 리키리티게닌 또는 포모노네틴 이런 성분들이 환기의 이소플라본 성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리테르페노이드, 이것은 콩가식물들이 흔히 갖는 패턴입니다. 성분 패턴이 이소플라보노이드하고 또 그 다음에 트리테르펜, 사포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죠. 감초제가 동영상 강의하면서도 이런 패턴을 얘기했었죠. 거기에서도 똑같습니다. 트리테르펜과 이소플라보노이드. 역시 같은 콩가식물로서 환기도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여기 트리테르페노이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아스트라갈로사이드라고 하는 트리테르페노이드 성분, 그 다음에 소야사포닌, 소야가 콩이죠. 콩사포닌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양리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작용, 그래 몸에 좋죠. 인터페론, 그렇죠? 이게 잘 유기되도록 한다. 항산화작용, 이소플라보노이드 있습니다. 페놀성 물질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이런 항산화작용, 안티옥시단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종양 면역조절작용, 항암작용이 있다는 건데 다당체 성분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기에도 다당체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당체 성분에 대한 것은 성분에 제가 표현을 안 했거든요. 트리테르펜과 이소플라보논만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당체 성분도 환기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항종양작용이 있다는 거죠. 대식세포 활성화작용이 또 있다는 거죠. 면역 증강과 관련이 있는데 제가 이귀고표라고 그죠? 한방 효능을 얘기할 때 면역 그죠? 증강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효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즉 이기고표나 보기 승량의 한방 효능을 약효에 해명하는 양리들이 아닐까 이렇게 봐서 맨 위에다가 제가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뇨작용이 있다 그랬죠? 이수소종, 그래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염 개선작용, 장염 억제작용 이런 효능이 있고, 항염작용이라 그러면은 탁창생기라고 해서 종창을 가라앉힌다는 효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소플라본이 이런 효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 억제작용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 억제는 또 트리테르페노이드도 이런 사이토카인 억제에 대한 효능들이 인삼사포닌에서는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환기에 이런 이소플라본 성분이 항염작용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NO 상생 억제작용이 있다라고 또 이소플라본 성분이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NO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말합니다. 혈관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세포 집착 및 증식 촉진작용이 있다. 아스트라갈로스 트리테르펜 성분이고 멜라닌 생합성 억제작용이 있다. 그래서 칼리코신 그러면 이건 플라보노이드 성분인데요. 결국은 멜라닌 생합성을 억제해주면 미백의 효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세포 증식 촉진. 제가 이것은 탁창생기, 그죠? 조직 부활, 특히 피부를 생기게 해준다.
그저 3살 돋게 한다는 말 했죠. 양리로도 이게 증명이 되는데 그 성분들이 여기에서는 트리테르펜 성분이 그렇다. 미백에 대한 효능은 칼리코신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가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하나 항당뇨 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포무노레틴 이런 칼리코신 같은 이런 이소플라보노이드 계통의 물질이 항당뇨 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한방 효능에서 생진지갈이라고 하는 효능에서 항당뇨 작용을 제가 예견했죠. 역시 양리에서도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혈당도 강화시킨다. 자, 이 혈당 강화 연구에서는 다당체 성분이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삼의 경우도 사포닌도 혈당을 강화시키지만 이와 같이 다당체 성분도 혈당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성 신증 개선 작용 아주 대단히 중요한 효능인데 이것은 인삼에서도 효능이 있습니다만은 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혈액 투석을 하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당뇨병성 신증을 합병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인슐린 감수성 증진작용이 있다. 자, 인슐린이 효과를 좋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속에서, 그렇죠. 우리 몸에 들어온 그런 포도당, 영양분인 포도당이 흡수돼가지고 이것이 글라이코겐으로 전환돼가지고 혈당이 너무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인슐린의 그런 감수성, 그런 작용을 증진시켜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양리로서는 우리가 혈압 강화, 그 다음에 항알레르기, 생식독성 개선, 이것은 제가 생진지갈에서 성호르몬 얘기도 좀 했습니다. 생식과 관련해서 동맥경화증 개선 작용이 있다. 간경화증 개선, 신경보호작용이 있다. 이런 것은 항염작용과 아마 연결되는 효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대적 양리에 의해서도 고전적인 그런 한방 효능을 거의 다 약효 해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는 양리 또 한방 효능을 통해서 우리는 환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제 생각에는 면역 증진, 그렇죠. 요새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몹시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데 면역 증진. 또 하나는 피부에 대한 이런 주름 개선 내지는 새살 돋게 하는 조직 부활 또는 미백 이런 제품을 개발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뇨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이것의 개발이 기대가 됩니다.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뭘로 개발을 하면 좋을까?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한방 포럼이나 이런 데 가서 누누이 이 내용들을 얘기해 줬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방향으로 연구 개발이 돼서 지역산업 발전과 대한민국 천연물 부국 실현에 일조하는 그런 산업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기가 군약으로 들어가 있는 보중이끼탕이라는 처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중이끼탕이라는 것은 중초를 보하고 원기를 더해주는 탕제다 하는 말이고 환기뿐만 아니라 인삼, 감초 이런 보기제들이 들어가 있고 당귀, 보혈제도 들어가 있군요. 진피, 이기제가 들어있고 승마, 시호가 들어있고 백출은 또 보기제입니다. 보기제가 여기 환기, 감초, 인삼, 백출 이게 다 보원기제고 환기는 보혈제입니다. 물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진피는 기소통을 잘 시키는 이기제이면서 사실 비위를 기소통을 잘 시켜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백출은 비위를 잘 보호하고 이 백출과 진피가 만나면 비위를 잘 보호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승마시오는 여기 엉뚱하게 왜 이런 게 들어갔을까? 이 승마는 시오는 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염증성 감기 치료할 때 쓰는 약들인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갔을까? 또는 시오는
간에 열이 있을 때 이것을 화해 소양시키는 약인데 왜 여기 들어갔을까? 의문이 됩니다. 이것은 황기가 가지고 있는 승량작용을 이게 승제 작용이 있다 그럽니다. 승마와 시호. 이것은 한의과대학에서 본초학을 가리킬 때 꼭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승마와 시호가 들어가면 승제약이라 그래서 이런 보기제를 들어 올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것의 원래 효능은 염증성 감기약 또는 그렇죠. 염증성 감기약이면서 이것은 간의 열을 중화시켜주는 약입니다만은 이 보중익기탕에서의 승마와 시호의 배제의 의미는 인삼 황기의 보기력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일조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능을 보면은 익기승양 역시 황기와 같이 보기하고 양기를 들어 올리고 보비, 화비, 비위를 그쵸 보호해주는 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치료는 그래서 비위가 약할 때 쓰고 증기하암증이다. 그래서 이런 중기하암증인 경우에 위하수 또는 자궁하수, 탈항이라 그래서 항문이 밑으로 빠지는 거, 자궁이 밑으로 빠지는 거, 위가 밑으로 축 처지는 거,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데 바로 이 탕제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기만 쓰는 경우도 효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부 보중익기탕으로 해서 쓰면 훨씬 효과가 좋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보중익기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금나라 원나라 시대에 금원사대가라고 하는 분 중에 이동원 선생이라는 분이 이 탕제를 창시하셨다 이렇게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이동원 선생은 이고라고도 하십니다. 이분 이시니까 역시 우리 동이족이 되겠습니다. 이 이동원 선생은 비위론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체의 가장 중앙에 있는 비위의 기능이 우리 인체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를 한다. 이것이 건실해야만 심폐의 기운과 신장과 간장 밑에 있는 하초의 장기를 서로 연결해주고 수승화강을 하게 해주고 그쵸? 자응강화 이런 것들이 이 음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비위고 인체의 비위를 건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장수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논파하신 분이십니다. 아, 이씨니까 동이족이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속으로 좀 이렇게 참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원에서 이씨의 역사도 거슬러 올라가면 소호금천은 우리 김씨의 조상으로 삼국사기나 우리 기록에도 나오죠. 이 사망 오제 중에 한 분이지만 이분이 바로 우리 이 동이민족입니다. 이 소호금천의 원래 성씨는 영씨였고 이분의 전통을 이은 것이 김씨와 이씨다. 이렇게 동북아 역사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 김이박이라고 하는 이 삼성시의 저기에 이씨와 김씨성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중원에서 황제 노릇을 하셨던 동이민족의 어떤 그런 근원이 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호금천이 영시인데 영시성을 쓰는 사람 중에 바로 진시황이 바로 그분이고 진시황도 중국 역사에서 서이족이라고 해서 우리 동이민족의 9개 민족 중에 서쪽에 있는 동이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자, 이동원 선생. 그래서 이씨 얘기가 나왔군요. 저희 어머니가 또 덕수 이씨 율곡 선생의 집안이라서 한말 관심 있게 저도 봤습니다. 오늘 보중익기탕 제가 하함증에 쓴다는 말씀 드렸지만 일본 동양의학연구소에서는 이 보중익기탕을 암 환자들이 암 치료받을 때 이 보중익기탕을
복용을 시켰더니 암 치료받을 때 불편한 증상, 머리털 빠지고 토하고 막 그냥 항암 받을 때 고통받는 사람들의 많은 증상이 개선되었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논문은 일본의 보중익기탕과 십전대보탕이라고 하는 이 보약, 이거 둘 다 인사만기가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임상,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서 암 치료받을 때 암 환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생리 활동을 도와주는, 그죠? 도와주는 치료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본의 동양의학연구소에서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제약화되어 있지 않고 또 널리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암 치료받으면서 고통받지만 의사들이 이런 것은 천연물은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먹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받다가 아무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받으면서 양약의 도움은 받습니다만은 몸이 망가져서 추스리질 못하고 면역 기능이 땅으로 떨어지고 백혈구나 무슨 혈구들이 임파구 다 떨어져 가지고 황천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도 인삼 한기 주제에 이 보중익기탕이나 십전대보탕을 가지고 암 환자들 치료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조제의 개발이 저는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